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익선입니다. 꿈틀, 폭발, 포효, 환호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정말 역시 스포츠는 끝나기 전엔 끝난 게 아니죠. 리우올림픽에서 극적인 역전승이 연출이 됐는데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남자 펜싱 개인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우리 박상영 선수, 생애 첫 올림픽 출전에다가 부상 후유증으로 원래 금메달 기대주에 들지 못했는데요. 펜싱팀 막내로 대회에 앞서서 내 목표는 금메달 이렇게 당당히 밝힌 바 있습니다. 백전노장과의 경기에서 패색이 짙어가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대역전극의 멋진 경기를 보여준 박상영 선수에게 세계 각국에서 온 관중들 마치 자국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처럼 환호를 해주었습니다. 금메달 시상식에서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끝나자 관중석을 향해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린 박상영 선수와 그에게 똑같이 하트를 만들어 보낸 관중들. 2016년 리우 올림픽 하면 생각날 스포츠 명장면으로 남겨질 겁니다. 8월 10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노래로 출발합니다. 네, DJ DOC와 춤을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입니다. 중년은 삶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죠. 중년들의 마음을 살짝 엿보는 코너, 줄여서 중심. 자, 이번 주 주제가 올림픽인데요. 오늘의 중심. 먼저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구체적인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언론에서 1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데이터에 의한 것이라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선전하길 바랍니다.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많은 선수들이 약간 부진한 거가 아닌가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선전해서 우리나라 선수들 고생한 것만큼 또한 지금 대외적으로도 해외에서도 그렇고 나라의 입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나라를 빛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상 순위는 저는 한 5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양궁이나 유도나 더 선전을 할 것 같고 좀 순위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축구도 예선 탈락을 많이 했는데 활약하는 걸 보고 8대 0으로 이겼고 또 독일하고 3대 3 무승부로 또 선전을 했고 이렇게 해서 조금 희망을 갖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역대 최고 우승으로 마무리하고 우리 선수들 모두 건강하게 화이팅! 네, 이 거리에서 만난 이 시민들 인터뷰를 따는 시점이 일단 오늘 아니죠. 당연히 어제 아니고요. 그저께쯤 저희가 땄는데요. 예, 그 거리에서 만난 분들이 우리나라가 몇 위쯤 할 거다라고 추측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예상 순위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금메달 개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금메달 10개, 예상 한 10위 정도를 목표 삼았는데 목표가 있어야 또 좋은 거죠. 그래 열심히 하게 되고 경기 본인들도 재밌게 보게 되는 거니까 너무 여기에 큰 부담 갖지 않고 좀 가뿐하게 경기도 하고 또 예상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이번 올림픽에서 몇 위 정도를 할 거다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저희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요.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 토닉, 심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2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들려드릴 동안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이번 리우올림픽의 대한민국 예상 순위 한번 점 찍어 보시죠. 이상은 사랑할 거야.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24분입니다.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리우올림픽 대한민국의 예상 성적 순위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1258님이 금 9개 11위 911 도와줘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일 빨리 온 문자였거든요. 재치 넘치십니다. 5540님 앞으로 양궁 2개, 레슬링 1개, 태권도 3개, 깜짝 금메달 3개 더 따서 12개로 8위 예상해봅니다. 와우. 7624님은 금메달 10개로 10위합니다. 6464님, 새싹님 반갑습니다. 큰 목표 1위 예상. 한 분만 더. 0416님, 9위 할 것 같아요. 여자 배구도 금메달 추가할 것이 확실합니다. 대한민국 아자. 이야, 이 중에 분명히 맞추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예상 순위, 예상 성적 한번 점 찍어봐 주세요. 저희 문자 번호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된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자, 잠시 뒤에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여러분의 그 경제 지혜를 큰 폭으로 늘려드리는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주 수요일 똑똑하게 노후를 준비하게 해드리는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시간입니다. 100세 시대 노후 재테크를 위한 궁금증도 똑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님이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 처음 오셨을 때 네. 소장님께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5F 5가지의 F를 기억하자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5F라는 건 이제 5가지 F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아니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돈이다. 해가지고 이제 파이낸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도 할 일이 있어야 된다, 뭔가. 네. 그래서 이제 필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재미를 느껴야 되니까 fun. 예, 재미없는 인생 참 얼마나 지루하고 시간 안 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혼자 재미있기보다는 주변에 이제 배우자라든지 가족이나 친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프렌드. 예. 네. 마지막 또 건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건강하면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헬스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피트니스 센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피트니스 이래가지고 5F로 만들었습니다. F로 꽁꽁 묶어두셨군요. 네. 네. 근데 사실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다 네.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소장님께서는 재무 쪽 전문가신데요. 네. 파이낸스, 필드, 펀, 프렌드, 피트니스 5 중에서 재무와 관련된 거는 첫 번째 파이낸스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행복이 성적순위 아니잖아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도 소득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많고 적음 순이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재무적으로 좀 돼 있으면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비재무. 그러니까 뭐냐면 할 일을 챙기고 내가 어떻게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친구들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 또 건강을 내가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지 이런 데에도 이제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오각형 갑자기 그 도형이 떠오릅니다. 네, 머릿속에.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최정환 소장님과 노후 재테크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알아볼 텐데요.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문자 기억하시죠? 샵 0945 우물정 0945번 유료 문자입니다. 1위로 의견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5F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볼 텐데 첫 번째 파이낸스. 노후를 위한 재무 설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두 번째 F를 짚어볼까 하면 두 번째 F가 필드잖아요. 필드. 네. 그러니까 할 일, 네. 어떤 취미거리.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60세에 은퇴한다. 요즘에 뭐 50 중반이면 다 은퇴를 합니다만 네. 그래도 뭐 60세에서 은퇴를 하고 예를 들어 90세까지 산다면 네. 이제 은퇴 후 기간이 30년을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봤습니다. 네. 30년이 365일. 네. 그리고 뭐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 나면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이게 11만 시간이에요. 아이고 머니나 11만 시간이요? 네. 근데 어느 분이 그랬잖아요. 10,000시간이면 전문가가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한 10개 정도 내가 전문가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 잠재력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 시간을 네. 뭔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니까 어마어마한 건데요, 예. 정말. 야, 그러면 혹시 이제 소장님께서 직접 만나시거나 네. 상담하신 분 중에 노후에 정말 좋은 취미로 기가 막히게 시간을 잘 보내신 분의 사례, 또 그분의 취미, 이게 어느 정도 소일거리가 되고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사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거는 네.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아, 배워서 뭘 하는 것보다도 실제 예,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나는 마술을 한번 배워가지고 네. 애들한테 뭐 손자한테 먼저 이렇게 손자 손녀들한테 한번 해보고 네네. 그 다음에 난 유치원 다니면서 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악기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또 뭐 어느 분 한 분은 이제 사진 전공이에요. 네네. 이제 언론사에 이제 사진 부장을 하셨는데 아하. 저한테 오셨어요. 예. 도대체 이 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마침 교외에 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군청이나 면 사무소에 한번 가봐라. 네. 가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보고 내가 내 이력서를 한 장 들고 가서 내가 이렇게 30년 이상을 했는데 네. 사진반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아, 예? 제가 이 사진반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 충분한 능력이 얼마나- 되시죠.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방 가면서 같이 사진도 찍으러 다니고 어허.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실제 그렇게 하셔요. 예. 그야말로 자신의 전공을 제대로 살리는 이모작 네, 중이신데요. 그렇군요. 그런 경우는 취미도 되지만 약간의 벌이도 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대학 다닐 때 뭐 요가를 했다든지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뭐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요새 주민센터나 이렇게 문화센터에 가면은 한 달에 한 2만 원, 네. 3만 원 맞습니다. 그 정도 해요.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뭐 어떤 분이 잘하니까 네. 뭐 이런 것도 개설해 주세요. 저런 것도 개설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네. 그럼 자기 전공을 살려가지고 개설할 수 있고 우리는 배워서 좋고 그러네요. 그분은 그 많은 돈은 아니지만 네. 아침에 와가지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신나게 땀 흘리고 거기서 이제 보라 먹고 뭐 또 하나는 뭐냐면 학교에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송통신대학 한 학기 등록금이요. 네. 35만 원 정도 합니다. 야, 일반 대학 등록금은 수백만 원이잖아요. 예, 뭐 300에서 500 이렇게 하는데 네. 35만 원인데 뭐 서울에 있는 그 지역 학교를 다 갈 수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네. 집에서 가까운 그 학교에 가면은 네. 시원한 에어컨에 네. 뭐 책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학점 딸 수 있고요. 네. 정말 좋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어떤 게 좋습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그분 같은 건 평생 해오던 일이 마침 네. 활용하기 좋은 사진이라는 분야인데 평생 해오던 일이 그 다음으로 활용하기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소목이에요. 목공. 아.
의자, 책상, 뭐 서랍장, 뭐 네. 이런 거 조그마한 보석함 같은 거 만들기. 네. 이 뭐 재밌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뭘 하셨냐면 뜨개질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저희 집에 애들이 이제 형제가 몇 있는데 네. 유일하게 제가 어머니한테 뜨개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 당시에 어머님이 아들한테 뜨개질을 가르치셨어요? 예, 그래서 와. 야, 너는 머슴애가 왜 그러고 앉았냐 그러셨는데 네. 그래서 저는 뭐 나이가 좀 들면 예. 뜨개질남이 되고 싶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 뜨개질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할아버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애들한테 장갑도 하나 만들어주고 아. 모자도 하나 만들어주고 네. 그러면 야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뜬 모자야. 야, 세상에 그거 그렇게 둘도 어렵지 없네. 않거든요. 할머니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떠주신. 그래서 이제 네. 뜨개질남 또 뭐 나는 그런 것보다는 뭐 좀 움직이는 게 좋겠다. 그러면 요즘 당구장, 탁구장이 아주 많습니다. 호황입니다. 맞습니다. 호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 친구들은 야, 이 차제에 당구 많이 치는데 당구장 하나 차릴까? 아하.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네. 뭐 탁구 같은 경우에 뭐 엄청 배드민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저희 동네도 보면은 뭐 탁구 회원 모집합니다. 있어요. 예, 배드민턴 회원 모집. 모집합니다. 네. 가면은 초짜 가면요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 것도 도전해볼 만하다. 네. 좋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에 만납니다.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최성원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과 더불어서 노후에 필요한 5F, 5가지 F 중에 파이낸스는 기본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할 일, 필드에 대해 설명 들었는데요. 친구, 프렌드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5788님이 우리 아빠는 60세에 방통대 영문과 시작하셔서 젊은 사람들과 MT도 가고 스터디도 하고 그러세요. 이제 한 학기 남으셨다네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자, 이문세의 파랑새 듣고 오죠. 이문세의 파랑새를 듣고 왔습니다. YTN FM 당신의 전성기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세요. 자, 재테크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조금 아까 우리 최성은 소장님 뜨개질 얘기하셨더니 0214님이 네. 와우, 선생님 뜨개질남 너무 멋있으세요. 여자들도 어려워한 뜨개질을 남자분이 하시면 더 멋져 보일 것 같고 더 값진 작품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응원해 고맙습니다. 주셨는데요. 자, 노래 나가는 사이에 이런 질문 들어왔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네. 7253님. 저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나이인 72년생입니다. 퇴직 연령을 56세로 보고 있는데 65세까지 근 10년 동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라고 주셨어요. 69년생부터 이제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72년생인데 이걸 아실 정도면 네. 상당히 이 노후에 대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분 같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 좀 생각이 없거든요. 내가 그러네요, 진짜. 연금을 언제 받지? 네네. 뭐 이런 생각도 없는데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12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럼 56세에 은퇴해서 65세까지 그럼 나는 한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할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60 넘어까지 소득 활동을 해야 된다. 아하.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러려면 지금 남은 12년 동안 내 네. 스펙을 키워야 되겠죠. 그렇죠. 중장년들이 애들 보고는 자녀들 보고는 야 너 스펙이 있어야 취직할 거 아니야 그러는데 본인들은 안 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뭐 특히 문과계통 나와가지고 네. 뭐 영업 부서라든지 인사, 회계 이런 거 하다가 은퇴하면요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운전면허증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쯤 가면은 네. 좀 무인 자동차 나와가지고 운전면허증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어떤 그런 시대에 맞는 따라가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데 따라서 필요한 그런 자격증들을 조금 연구를 해서 몇 개 이렇게 따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사람 일이라는 게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12년 동안 내가 은퇴하고 나서 한 10년 동안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가 요때가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소득절벽.
네. 또는 연금 절벽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한 10년에 먹고 살 돈을 지금부터 잘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게 뭐 최대 전략입니다. 너무 늦진 않으신 것 같아요. 12년이 충분합니다. 있으시니까요. 네. 네. 자, 저희가 5F, 행복한 노후를 위한 5F, 파이낸스 필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돈과 할 일. 이제 세 번째가 fun입니다. fun. 재미. 네. 근데 지금 순서상 프렌드를 먼저 가야 펀으로 이어가기가 좋을 것 같아서 네. 프렌드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사실 뭐 혼자서 놀기보다는 둘, 셋 있으면 대화도 되고 네. 뭐 의논도 하고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어갈 수 있잖아요, 대화를. 예.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또 그렇지만 가장 좋은 수는요? 예, 좋은 수는 제 생각에 한 4명 내지 5명? 지방 방송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 딱 집중할 수 있고. 예, 집중하게 한차 서로. 타기 좋고. 예, 그렇습니다. 놀러 가기도 좋고. 아. 그래서 그러면 친구 중에 친구가 누구냐? 네. 배우자입니다. 아하. 배우자 생각을 못 했는데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배우자, 그 다음에 중요한 친구가 가족이죠. 가족. 이제 부모님, 내 자녀, 그리고 내 친척들 이렇게 쭉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일 그 중요한 친구가 이제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이다. 근데 이게 그 영어로 하면 가족이 패밀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영어 아까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랬는데 요건 제가 자신 있게 한번 이 패밀리가요. 예. 뭐의 준말이냐 하면요. 네. father F 네. and mother. and mother. 예. 그러네요. 예. I love you입니다. 아. 그러니까 FAMILY가 그렇네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이 준말이 첫 글자. 되는 거예요. 진짜 예. 하세요? 아니면 맞추신 거예요? 진짜입니다. 일부러?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버지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녀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나도 널 사랑해. 그렇죠. 그런 가족이면 정말 평생 좋은 친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네요. 예, 근데 또 너무 가족끼리만 살면 그러니까 네. 이제 뭐 학교 친구도 있고 사회 친구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다양한 친구 관계 이걸 소셜 네트워크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7428님. 나이 들어서 새로운 친구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제 친구는 새 친구 만들겠다 동호회 활동했다가 사기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죠. 좋은 동호회 고르는 법이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상담을 막 신청해 오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들수록 나를 너무 내세우지 말고 그리고 남을 너무 믿지 말고. 아. 그래서 제가 어디 한 번은 칼럼을 제목이 뭐였었냐면요. 속지 말자였어요. 아. 네. 절대 그런 돈 거래라든지 친구지간은 완전히 그 돈 거래 하면요. 바로 깨집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친구는 친구로서 남아 있어야 되고 오히려 뭐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주어야죠. 예, 주는 게 낫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여유가 없어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프렌드 다음에 fun. 네. 즐거움, 재미.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10만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 10만 시간이 재미가 없다면 네. 얼마나 지루하고 또 외롭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HSBC라는 영국계 이제 글로벌 은행이 있죠. 17개국 사람들한테 한 1000명씩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은퇴, 노후라는 말을 들으면 네.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이렇게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진국 사람들은 자유, 만족, 행복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첫 번째 떠오른 게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 네.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두려움, 외로움, 지루함이에요. 아이고. 야. 그게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지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요. 네. 이건 다시 말해서 경제 가치를 가장 최우선하고 살았다라는 반증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너무 이제 일만 하고 우리나라가 또 세계에서 2124시간 일을 해가지고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놀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놀아봐야 또 놀 줄 안다던데. 그러니까 뭐 가족하고도 자녀들하고도 놀아보지 못하고 친구들하고도 일만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일을 열심히 했으면 예를 들어 재무, 그러니까 파이낸스라도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두려운 거죠. 예, 막 두려운 아.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 인생, 내 노후 참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뭐냐면 친구들하고 네. 또 할 일 찾아 네. 재미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나가느냐 것이다. 네. 이런 쪽으로 하면